네, 다음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식사하시면서 참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항공사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대전본부 자문위원 강도하늘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우리 나병수 자문위원님을 모셔서 자 함께 떠나요 여행과 관련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스모스 항공을 37년째 운영하고 있는 나병수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제 행사 때문에 서울에 갔는데 전국에서 다 그 한 호텔에 모였죠. 그런데 그 12월 달이라 각자 돌아갈 시간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전부 제 머리 빠듯이 자리가 다 듬성듬성해서 이 마지막이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최진이 이 가수가 나와가지고요. 야,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근데 사랑의 미로를 노래를 하니까 그 흩어졌던 엉망진창이 됐던 그 이 모임 장소 마지막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진짜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노래의 힘도 있지만 가수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보는데 저는 그런 노래 대기도 없죠. 아까 저기 미국에서 50년 정도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지식도 없죠. 방금 또 시강송하신 또 고결하신 이 선생님처럼 목소리나 또 어떤 그 시의 깊은 뜻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일부에 언영부영 떠들 때 저를 갖다 슬쩍 끼워놨으면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들 끝날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발표자로 최진위격의 이 자리를 저한테 주었는데 식사하시면서 엉망이 되는데 여러분들 힘있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김태환 선생님이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방민족나눔협의 강도되찾기 운동본부 대전 본부가 주영길 본부장님과 함께 여기까지 온 걸로 이렇게 보고 제가 여러분들 식사하니까 시간이 좀 남으니까 자 함께 떠나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식사하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저랑 같이 떠날래요? 그래서 떠나야죠. 네, 떠나야죠. 네. 그런데 제가 내일 새벽에 외국 여행을 가요. 아니요. 저는 25일 날 128명을 인솔하고 괌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의 한 25, 6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한 그때가 오후 한 1시나 2시 정도 기억이 드는데 서산중학교에서 훈육위원장으로 이번에 뽑히신 김영구 선생님이에요. 그때는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오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뒷정리도 되지 않고 내일 아침에 나가려면 엄청나게 바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야, 그 스카우트의 팀을 포기한다고 그래도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와야 된대. 오지 않으면 다음 행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잘못한 것도 없고 사전에 저한테 하루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 번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오밤중이라도 그래서 선생님을 뵙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여행을 지금 여기서 떠나보지 않으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가? 여행 떠나보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자 함께 떠나요라는 얘기에 이 여행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살이를 살아오신 것처럼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멀리 보면은 원족이라고 그랬죠. 소풍 간다고 그랬죠. 저 이제 고학년 되면 수학여행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988년도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5,000불 시대에 여행을 떠나라고 여행 자율화가 되면서 여권이 자율화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우리나라 여권이요,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1위가 됐습니다. 1위. 193개국인가 돼요. 미국이 무지 우리보다도 잘 살고 또 일찍 그 세계화 됐고,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여권은 신분증이죠. 신분증. 투표로 갈 때 주민증 여권이면 통과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했는데, 저는 오늘 세 사람의 여행의 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주색 잡지에, 물론 뭐 하버드 대학은 다녔죠. 귀족 집안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그렇게 놀기만 하지 말고 그랜드 투어라고 귀족 자제들을 유럽 여행의 여름방학 때 2달짜리 여행이 있습니다. 1937년도에 여름방학 때 케네디는 아버지가 준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는데 묻혀가지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에 가가지고 첫 번째 눈에 띈 게 프랑스예요. 1차 대전 격전지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태리에 와서 뉴욕 특파원을 만나게 됩니다. 워싱턴 그 특파원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2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심도원 대화를 나눕니다. 여기에서 케네디가 엄청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독일도 가보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보고, 2달 후에 학교를 가가지고 온통 생각이 그 생각뿐입니다. 여행 중에 많은 것들을 찍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2학년에 올라가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저 교수님 한 학기 휴학 갈 겁니다. 왜 그러냐? 유럽 여행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1937년도 약관 20세 나이에 여행을 함께 떠나는 그랜드 투어에 가지고 세계를 직관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길러서 대학교 4학년 때 학사 논문에 영국은 왜 잠자고 있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20살에 꿈꿨던 우연한 기회에 여행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것을 44살인 1961년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때 의기적인 힘을 길러가지고 소련이 바로 코앞에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갖다 핵을 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3차 대전을 그때 얻었던 경험으로 존 F 케네디는 세계 전쟁을 막아내고 또 그걸 슬기롭게 해쳐가는데 그게 여행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 가에서는 존 F 케네디 형이 아버지의 모든 그 총망을 받고 그 미국 정계에 가가지고 대통령의 꿈을 꿉니다. 그때 형에 눌려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존재도 없었어요.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말썽이나 피우고 주색 잡기를 했던 사람이 그 그랜드 투어라는 이 대학 때 여행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데, 형은 아쉽게도 1944년도 그 도버 해협에서 특수작전에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꿈을 동생인 케네디가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리즈 칼리지를 중퇴를 하고요. 어디로 가죠? 인도로 가잖아요. 인도 여행을 7개월을 다닙니다. 말인즉슨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마지막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여행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도를 다녀오지 않으면 여행 얘기를 하지 말아라고 그러는 거죠. 그 옛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7개월 여행을 하면서 서양적 이성적 사고로는 그 연관성이 없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점 짓는 점이 아니라 점이죠. 점, 포인트. 그래서 이거를 연결선, 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게 돼서 오늘날 우리가 뭐 삼성이 잡고 있지만 세계인의 호주머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그 휴대폰이 그의 힘에서 나오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대학을 중퇴하고 7개월 동안 인도 여행을 하면서 길러진 힘이다라고 저는 책을 보고 또 그거에 대한 그 평가가 또 본인도 스스로 이 얘기를 했고 스탠포드 대학의 그 졸업 연설로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점을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점을 이어라. 그리고 점을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남기죠. 그래서 그 여행이 주는 그 힘, 스티브 잡스가 인도 여행을 얻어서 오늘날 인류 사이에 끼치는 힘이라는 건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장된 얘기지만 세 번째는 독일의 문호 괴테, 독일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괴테와 독일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라고 한다면 괴테를 선택하겠다라고 국가적 보물로 여기는 이 괴테도 37살 생일에 친구들하고 다 파티 약속을 하고 잡아놓고 그리고 그냥 몰래 빠져나오죠. 마누라한테도 이 얘기도 않죠. 이태리 여행을 옵니다. 1년 8개월 동안 여행을 옵니다. 이 여행을 올 때는 내가 보는 괴테의 눈으로 보는 원형극장, 괴테의 눈으로 보는 로마의 그런 유적지, 또 로마의 역사. 그런데 와가지고 괴테가 누구를 만나냐면 가이드로 화가를 만납니다. 유명한 화가들을 만나요. 그래서 예술품을 보는 눈에 힘을 기르고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이태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하나의 힘이 돼가지고 그 괴테 문학의 괴테 글의 괴테 사상의 모든 원천이 되었다라고 이 얘기를 줄 수가 있죠. 자, 함께 떠나요라는 이런 얘기하고는 주제가 굉장히 깊은 쪽으로 빠진 것 같지만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조, 소풍, 수학여행, 해외여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김태환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한 25, 6년 전에 김영구 선생님하고 변한 거는 김영구 선생님이 김태환으로 이름이 바꾸졌고요. 과학 선생님이 철학자로 바꾸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는 코스모스 항공도 그대로고 저는 나병수가 그대로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37년째 이 길을 걸어오는데 지금 한올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떠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날짜가 가깝다든가 한다면 어떤 대안체계 여행의 프로그램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돈도 더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구하는 지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냐는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노리는 이 코스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가지고 우스리스크에서 고려인 마을을 보고 이상설 선생님 거기 유어비도 보고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르스크까지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하바르스크를 보고 또 거기서 이르쿠츠크까지 가가지고요 바이칼 호수를 보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저 블라디보스톡이 시발점이자 종착 지점이죠. 9,289km입니다. 여기를 이건 여행이 아니라 탐험이에요. 탐험. 예. 근데 겁없이 그냥 막 너무 쉽게 얘기를 저는 그냥 예예 알았습니다만 얘기를 했죠. 여기만 열차로만 가는데도 꼬박 한 5일에서 6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스크바 관광이 끝나고 다시 밤열차를 타고 상페테르부르크 옛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를 보고 여기서 국제선 열차로 4시간을 타고 저쪽 헬싱키로 갑니다. 그 다음에 헬싱키에서 이제 핀란드죠. 여기서 실자라인이라고 약 7만 톤급 그 이 배가 있어요. 여기에서 18시간을 타고 노르웨이로 들어갑니다. 노르웨이에 가가지고 크루즈 여행이죠. 저 피오르드를 보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스톡홀름으로 열차를 타고 열차를 한 6시간 정도 타고 와서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보고 또 여기서 크루즈를 타고 아까보다는 좀 작은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한 3만 톤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 코페라간에서 북유럽을 보는 거잖아요. 북유럽을 보고 또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욕심이 내가지고 베네룩스 3국이 있잖아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소강국들이잖아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접받기 되지 않지만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 룩셈부르크죠. 작년 재작년인가 제가 보니까 국민 1인당 12만 불이 넘었습니다. 네, 이런 나라들까지 보고 오려면 손기정 선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베를린까지 20일 동안 열차를 타고 용무현 잘 들으라고 지금 20일 동안 타고 가서 시차 적용도 아니고 완전 짐짝이었죠. 근데 1936년도인가요? 베를린 올림픽에서 1등을 했잖아요. 이게 집념의 한국인인데 그때 사람이 우리가 체질도 아닌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은 원대한 꿈이요. 연결하자면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의 또 한올림 원장이기 때문에 그 꿈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일단은 모아지는 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체력, 또 그때 상황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또 이 아까 신앙송 하신 분들은 신은 압축이잖아요. 여기에 고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압축해서 여기를 어떻게 여행으로 만들어 볼 것인가 라는 것들을 더 고심하고 여러분들을 의논해서 좋은 추억이 남는 여행 코스가 되기를 저도 노력할 거고 또 여러분들의 구견도 한번 받아보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 함께 떠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아예 그냥 포기하고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 세 사람만 가지고 이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스카우트에서 훈육위원장 하면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계신 분들은 여기 저 양한기, 좌한기, 우 태엽이만 알아요. 훈육위원장 하면요 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권까지 갖고 있어요. 왜 잘못 썼느냐? 이거 제가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깜빡 보낼 수도 있어요. 잘못 쓰면. 그런 위치에 있는 게 훈육위원장이에요. 교육권보다 더 세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남은 동지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훈육위원장이 돼가지고 연맹장이 이 사람을 시키웠다. 그런데 그걸 선거로 교장을 깨부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됐어요. 평교사 때. 그리고 두 번째 또 선거에서도 또 교장을 내어서가지고 해봤다 하는데도 그것도 깨부시고 제가 훈육위원장이 됐어요. 선거로 그것도 경선으로.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증인입니다. 예, 그건 신화입니다. 신화. 김영구니까 그 당시에 가능하지 이런 일반 선생들 같으면 안 해요. 하지도 안 합니다. 그러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이 양반이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때 여행사 사장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다 떠나더라고. 왜?
내가 힘없으니까 이제 그 뒤에 힘 있을 때는 다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힘없으니까 답변하더라고. 근데 이 양반은 진국이야. 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단한 그 대학교 가서 교수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의리 하나로 저와 여기까지 함께 왔어요. 예? 저와 여기 함께 왔습니다. 근데 지금 스카우트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없어서. 지금 내년에 새만금 세계 잼벌 25회 하는데 제가 지금 저 신청을 해놨어요. 참가 신청해놨는데 153만 원입니다. 참가비가. 그래서 못 사는 나라 우리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153만 원이 참가비가. 그런데 가자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충남, 세종, 충북, 대전, 충청권에서 대원 출신의 지도자를 제가 제일 연장갑니다. 학교 다닐 때 스카우트 했던 사람이 지금도 지도자. 제가 중앙연맹에서 다 뒤져봐도 제가 최연장자예요. 그래서 스카우트가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로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이 나병수 사장은 사장이 아니고 친구야. 동기고. 고맙습니다. 여기 저